한결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10월 CPI가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12월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뭐 연말 랠리에 이어서 네. 까치 랠리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채권 시장이 너무 빨리 갔어요. 좀 걱정돼요. 약간은 우려하시는 너무 속도가 느낌도 빨라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떠실까요? 아직은 우려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고요.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뭐 추가로 30%에서 50% 더 오른다. 네, 그러면은 거품. 30%는 좀 너무 과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그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펀더멘탈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냥 저희는 그냥 숫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즉 금리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로서 하락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 1년 동안 계속 드렸던 말씀은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아무리 제가 분석을 해도 이렇게 안 나온다. 네. 전 그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들여다 보더라도 장대금리차가 역전된 지 이제 딱 12개월이 지났어요. 예. 근데 안 보입니다. 네. 앞으로 또 12개월 동안에 이 경기 침체가 올 거에 대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여기다가 전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주기에 있고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시장이 올라간다.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뭐 거의 5년 가까이도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조정이 있었던 지난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죠. 아니죠. 10월 말까지군요. 네, 10월 말이죠. 네, 3개월. 네.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그 3개월의 하락장의 이유를 보시면 정확했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은 저는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나스닥 100과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가캡, 예. 메가캡 8, 뭐 우리나라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을 가지고 ETF를 만들었죠. 네. 아마 한투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기에 너무 늦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다면 저는 전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차트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게 더블탑을 만들었다. 네. 쌍봉. 네, 쌍봉을 만들었다. 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 그러면 죄송한데 하나만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오늘 금리가 워낙 많이 떨어졌고 오늘 가장 미국 시장의 특징은 고금리 피해주들의 역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대표적인 매그니스 발음도 안 되네. 맥세븐 네. 중에서 고금리 가장 열이었던 테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은행 주식들이 고금리의 열이었기 때문에 가장 또 많이 올랐고 업종 지수로 7%나 올랐고 그다음에 지수 중에서 또 고금리의 가장 열이었던 중소형주. 네, 러셀 2000이 5%나 올랐어요. 이건 네. 거의 폭등이에요. 그러면 자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이면 오히려 고금리 열이 자산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사이클은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끝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보시지 않는 마지막으로 거죠. 중소형주와 은행주가 팍 튀고 그럼 끝입니다. 게임 끝. 네. 네, 이 사이클에 그 무조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들여다본 거는 네. 만약 그게 나오면 저는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은 나왔습니다. 네, 그게. 오늘은 나왔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나왔던 걸 계산해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저희가 전에도 차트 보여드렸는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러셀 2000이 바닥을 잡았던 게 거의 전 바닥, 작년 10월 달 바닥에 그럼요. 근접한 수준이었죠. 52주 신 저가 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캐치업을 하는 거죠. 먼저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 이제는. 네, 그죠? 경기 침체도 없고 금리도 더 안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좀 올라줘야 되니까. 예.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로 계산하면은 러셀 2000이 마이너스 7%까지 네, 갔었어요. 맞아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네, 그래서 진짜. 5% 돌렸으니까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야.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캐치업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대장주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식으로. 패턴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러셀 2000 부분에 있어서 질문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네. 수익률이 앞으로 나쁠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미리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보시면 제가 바라는 거는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사이클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인터넷 사이클, 그러니까 1990년도에 인터넷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네. 가속화된 게 95년부터 나중에 이제 버블까지 2000년, 그러니까 이 5년의 기간이었단 말이죠. 자, AI가 나온 게 뭐 한참 전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가시화되기 시작한 게 올해 지금 1년도 안 됐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딱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이 지날지 2년이 지날지 5년이 지날지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래서 그때 구간으로 좀 계산을 해 보시면 여기서 보면 S&P 500의 퍼포먼스가 보시면 95년 96년 때 그리고 97년, 98년 보시면은 그래도 한 40% 정도가 초과 수익률을 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는 아니지만. 네. 근데 이제 98년 보시면은 정말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이 다 리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버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이렇게 왕창 60%대의 모든 주식들이 다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이 딱 보시면 98년 비슷한 모습인데 이게 내년도에도 이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터질 수 있다. 네. 이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거는 이제 얼마나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 숫자가 98년, 2000년, 2001년, 2002년을 보시면은 제가 애널리스트를 할 때니까 그때 제가 98년에 한국의 IMF 위기에 대한 리포트를 썼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분석을 했었을 때 펀더멘탈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즉 미국 나스닥과 나스닥 100의 ROE가 97년까지는 21%였어요. 네.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9%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ROE가 급격하게 급락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버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성주도 다 올라가니까 네. 2000년대 빵 터져버린 거란 말이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러셀 2000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P 멀티플이 12배, 13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왼쪽으로 쭉 그어보면은 그 이후에 향후 10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 구간이냐? 8, 9%가 나오는 구간이란 말이죠. 즉, 10년 국채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중소형주에도 나올 수 있다. 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실적이 올해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P 멀티플이 13배다라고 네. 계산을 하신다면 이거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다. 여기서 또한 대형 기술주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과 나스닥 100에 대해서 네. 제가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 네, 이 기업들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21%이던 게 9%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25% 30%입니다. 안 떨어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이
강하면 강했지 네. 덜 강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더더욱이나 그때는 뭘 봤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와서 그 인터넷이 도대체 어떤 이익을 창출해 줄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단 말이죠. 매출은 막 일어났지만 네. 그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들어오니까 깨졌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익으로 연결되는 게 결국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면서 이익이랑 연결이 됐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아마존이 만들어냈고 IoT가 나오고 애플이 만들어지고 막 등등 하면서 이제 엄청난 실적이 계속 나온 게 된 거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AI 사이클을 보고 있으면은 그 하드웨어 깔고 이익과 연결되는 그 사이클이 확 좁아졌어요.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이거는 투자 아이디어로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막 같이 호응을 하고 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다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와, 오픈 AI가 GPT-4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지금 클릭을 할까 말까 지금 월 29,000원이에요. 한국에서는 한 20달러가 22달러 정도 되죠. 이거 보통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시가총액을 돌파할까요? 하겠죠. 아, 그렇게 보시네요. 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너무 대답이 빨리 나왔어. 네. 저희가 지난 주말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S 나오자마자 네. 밸류에이션 들여다보고 다시 리바이즈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숫자를 보여드리면 본부장님은 이미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희 RA들이 사용합니다. 유리 버전 사용하는 3 말고 4. 네, 뭐 네.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사용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금융에서도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뭐 자료 갖다 줘 하면 갖다 줍니까? 네. 아, 그래요? 오케이. 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밑에 있었다가 네. 저희가 어닝스 리비전 좀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훅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로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이제 메타, 애플, 구글, 아마존, 세일즈포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빌 게이츠가 얘기했죠. 5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AI 비서를 갖고 있을 거다. 네. 그건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네.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모두 들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수익 구조로 연결되는 그 템포가 옛날에 10년 걸린 거에 딱 10분의 1, 네. 1년이면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받았던 게 GPT-3에서 4가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요. 3는 사실 장난으로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재밌네 하고 끝냈는데 4가 나오니까 이거 나 돈 주고 써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이 나왔었을 때 제가 애널리스트를 시작한 게 93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처음 막 쓰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때 이게 수익 구조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것은 잘 안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하드웨어 깔리고 돈 많이 썼는데 결국 돈이랑 연결되는 게 오래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버블이 붕괴가 됐는데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을 자꾸 뜯어보게 돼요.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라우드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네. 예. 클라우드 안에서 AI 서버 비중이 확 올라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과 실적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보이는 게 2, 4분기에 살짝 비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산성 좋아지는 게. 네. 근데 3, 4분기에 들여다보니까 그게 완전히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저희한테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관리해주는 회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막 정리를 해줍니다, 데이터를. 네네. 자, 그럼 그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고객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창출해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있고, 뭐 데이터 도그 같은 기업이 있고, 이런 기업들을 보고 있는데, 네. 저희는 실적이 언제 나올지 좀 한참 있어야 되겠지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영업 마진율이 마이너스이던 게 25%. 네. 바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게 저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제가 수천 개를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을 보게 되면 약간 좀 흥분이 되죠. 가슴이 네. 두근거리고. 예.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너무 기업에 대해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캐시우드 님께서 쓰는 전략하고는 좀 동의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돈을 쓰는데 분명히 미래는 보이는데 언제 흑자 전환을 할지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한다. 네. 그래서 테슬라도 저희가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한 게 2019년 하반기란 말이죠. 네. 물론 그 전에 10배 이상 올랐어요. 네. 네. 그렇지만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고 나서 투자해도 된다. 네. 한국 기업으로 따지면 쿠팡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쿠팡이 계속 적자 일으키고 있는데 안 사요. 네. 그렇지만 최근 몇 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됐잖아요. 그때 사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AI에서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벌써 1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건 흥분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AI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일단 뭐 최근에 나왔던 그 계약서 써주는 AI가 생겼어요. 야 이제 법무사들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 검토 들고. 정도만 이제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는 속도가 마이너스로 가거나 네. 안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이게 소비와 연결이 돼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고용 아닌 건 아니지만 고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전에도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GDP 성장에 있어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생산성이 올라가는 비중에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이제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GDP, 그러니까 GDP가 뭡니까? Gross Domestic Produ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GDP의 성장의 4분의 3이 됐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생산성 지표 3분기 숫자 나온 걸 보시면은 네. 당연히 매출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 시간당 그 쓰는 돈이 적어졌어요? 적어졌어요. 0.8%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데 뭐 3, 4분기 경제 성장이 어땠습니까? 놀라운 거죠. 예, 4.9%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높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꺼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인건비는 안 올라가는데 매출은 늘고 네. 생산성은 높아지고 네.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된다. 우리 유보문장님 말씀은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핵심이 AI다. 네. 근데 AI가 그렇게까지 저변이 많이 확대됐을까요?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속도가 예,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인지합니다. 계속 그게 그래서 제가 생산성 지표들이 S&P 500 기업에서는 벌써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매크로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벌써 저희는 그 논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것을 침범하거나 그게 틀리거나 하는 거를 보는 거지. 네. 예. 그래서 계속 기업을 보는 거고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기업의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네. 예.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런 테이블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AI 관련된 도표들을 전에도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가상현실과 연결이 되고 결국은 산업 자동화예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논리의 툴이 있고요. 이게 산업 자동화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예, 생각에는 뭐 그냥 지식 산업 지식 자동화. 자동화 뭐 예, 지식 산업 자동화라고 예, 해야 돼요. 지식 산업 예, 자동화. 그동안에 우리가 기계화는 항상 말씀하셨던 산업 자동화였고 그 산업 자동화라는 건
정말 자동화, 네. 오토매틱하게 그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산업 자동화라고 했는데 이번 산업 자동화는 이거는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라기보다 우리 머리로 하던 일들이 지식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다 대체해가는. 근데 그런 거 그게 아닌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네. 같이 맞물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매니저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GPT는 단어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보는 거잖아요. 네네. 시각적인 부분. 비전이죠. 예, 네. 비전이죠. 나중에는 이게 다 연결이 돼서 그러겠죠. 결국은 네. 액션. 음. 그게 로봇입니다. 네,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산업 자동화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 사람이 여태까지 할 수 있는 게 머리를 쓰는 거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 네. 그다음에 몸을 쓰는 거에 있어서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버 파워의 생산성 향상. 예. 물건을 무거운 걸 들고 나른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게 정말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나오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그 나온 거 보셨어요? 연필 돌리기 하는 거 로봇이. 못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죠. 조만간 네. 바느질을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거든. 이것이 또 완전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이클이 옛날에는 인터넷이 나오고 아이폰, 아마존 이 10년짜리였다면 지금은 AI가 사실 한 6, 7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쌓여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와 연결됐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엄청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들어올 거라는 아니 뭐 거죠. 지금 뭐 GTP 그 오픈 AI 보면은 GTP 그 폼 만들면서 거기다 자기네 앱을 그냥 심어버렸잖아요. 그냥 시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그 AI 그 챗 GPT를 제작하는 회사가 시장까지 만들어 버렸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정말 같아요. 빠르다고 느껴지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에서 종목을 잘 골라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그 사이클 쪽으로 보는 거고요. 이런 테이블로 보셔도 됩니다. 우선은 하드웨어를 깔 거고요. 네. 그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하드웨어를 깔므로 인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디벨로퍼 툴들과 만들이시고 이게 이제 AI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과 연결이 되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네. 근데 여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과거의 항상 경험은 사실 승자 독식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탑 3, 탑 4가 거의 다 잡아먹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엔비디아, 인텔, AMD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건 이제 하드웨어 까는 부분이니까.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까는 데에서 당연히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지금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스노우가 여기서 데이터 정렬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또 이게 완전히 추지 전국 시대죠. 누가 이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 이제 소비자 이 소비자 저건 B2C죠. 그렇죠. 예, 소비자 입맛에 딱 맞는 걸 만들어 놓은 놈이 승자가 되는 거죠. 승자가 되는 거죠. 예. 자, 그거는 거기서 근데 텐베거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찾는 거에 지금 혈안이 돼 있지. 네. 예, 뭐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 네. 예,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종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포트폴리오 중에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쪽을 절반은 가져가야 된다. 이건 뭐 계속 지금 제가 노래를 부르는 얘기라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겨우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나스닥 100이 갑자기 급락할 거다 이런 뭐 이 논리는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지금은 40%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막 5%로 떨어진다. 그럼 이제 성장 더 이상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P 멀티플이 25배, 30배이던 게 깨지겠죠.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빨리 너무 경기 침체를 걱정하셔서 네. 이런 종목들을 던지시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 네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가고 과정. 있는 거죠. 네네. 예. 예. 아, 오늘따라도 본부장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동의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여전히 그 UBS인가에서 내년도 금리가 2.75%까지 떨어질 수 있다. 빠르면은 뭐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되면 정말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그렇게 우려해서 되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네. 우선 인플레이션 부분은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 뭐 인플레이션 이제 괜찮다. 네, 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요. 이 하락장에 대해서 맞으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금리,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 침체 부분이 생각보다 세게 들어오고 빨리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UBS가 얘기한 것처럼 빠르게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주식 다 버리고 그냥 단기 채권 네. 왕창 사야죠. 네네네. 예. 그러면 5% 이상의 금리가 2%로 떨어질 거다. 그 엄청나게 수익 많이 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뭐 일부 대표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지금 전략을 짠 사람 드렁큰 밀러인가?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는데. 드렁큰 밀러는 2년물 2년 샀습니다. 왕창 샀죠. 예. 예.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이클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현재의 펀디멘탈은 가계와 기업이 사실 실적을 가장 많이 창출해 주는데 그 가계와 기업의 펀디멘탈이 너무너무 튼튼하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하이힐드 채권의 자금이 최근에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럼 스프레드가 떨어지나요? 예. 스프레드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예. 사실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게 위기의 전조죠. 근데 네, 떨어지고 근데 있다. 보시면은 네.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면은 결국은 하이힐드 채권의 연체율도 시간차로 떨어질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과 부도율이 올라가는 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저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떨어질 거다. 이미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프트 랜딩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 상업용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깨지면 터진다. 뭐 말은 되죠. 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상업용 부동산에 왜 베이컨시 공실률이 높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미국의 많은 그 워커들이 일하는 그 직장인들이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가 늘었잖아요. 너무나 많이 늘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오피스를 이용해서 그 돈을 버는 회사는 망하죠. 그게 뭐였죠? 위워크. 예.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그게 오피스 이게 보시면 연체율이 확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연체율이 아니라 공실률이 올라간 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보시면은 심지어 기업들,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기업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막 생산하고 이런 네네.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서의 그 베이컨시는 역대 최저치란 말이죠. 공장은 예, 네. 공장 관련된 뭐 사무실이든 뭐든 간에.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왜 여기서 큰 문제가 터질 거라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 전체 GDP의 7% 정도 된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손실률이 아무리 높아봤자 GDP의 1%? 네. 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지금 1년에 GDP 1.5%를 늘려주고 있다면 예, 이거 가지고 문제가 터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는 내년도에 1% 정도는 떨어뜨릴 것 같다. 네. 275bp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1%를 떨어뜨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2.5%까지 잡힐 거면 거기다 플러스 2% 정도를 더하는 숫자. 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눌러주니까. 네. 그게 그러면 4.25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4% 지금 5.25에서요. 4.25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든 거는 네. 가계와 기업이 아니라 정부죠. 예, 예. 정부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그렇죠? 부채가 많고 정부가 이자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언제든 떨어뜨린다는 거죠.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그걸 계산을 해봤더니 네. 금리를 3.5%까지는 떨어뜨려 줘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3.5에서 4% 사이 정도야지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2%대 근처로 내려가면 네. 당연히 그 금리를 3.5에서 4%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근데 250bp, 275bp까지 떨어뜨릴 필요는 있을까? 예. 예, 이제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네. 과하게 개인들과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를 높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부 씨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유동원 본부장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